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이크 해제를 안 하셔가지고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오케이, 어냐, 그래. 자, 소리 다 들립니까? 네. 네. 예, 오케이. 모두 음소거를 해도 되겠죠? 소리 켜놨까? 일단 켜놨게. 여러분이 소리를, 목소리를 지금은 여러분들 조절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반은 장난삼아 목소리가 많이 들어와서 껐는데 이 반은 보니까 켜도 될 것 같네. 켜도 그게, 오케이. 자, 목소리 다 들리죠? 예, 들립니다. 네. 예. 반가워. 자, 출결부터 먼저 부를게요. 자, 인규. 네. 오케이. 그다음에 문석이. 네. 뭐냐? 그다음에 3반에 번호 순대로 안 돼 있구나 여기. 호영이. 네. 뭐냐? 그다음에 기준이. 네. 뭐냐? 그다음에 강민규. 네. 뭐냐? 아까 이야기했다 그죠? 노혜식. 네. 그다음에 전성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예. 호영이. 예. 아주 더러운 순서대로 막 올라오고 있네요. 이준서. 예. 그다음에 김민철이 들어와 있고, 김채원이 들어와 있고, 박호영이. 네. 좋습니다. 두 번 출석. 지금 순서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쌤이 이름이 막 섞여 부를 수도 있다. 예의를 하세요. 그다음에 네. 이동현이. 네. 그다음에 이예준이. 네. 그다음에 순서는 했고, 그다음에 동현이도 했고, 그렇지? 지동현이 안 했네. 지동현. 네. 네. 영광이. 그다음에 홍재 왔다. 홍재. 영준이. 예. 영준이 들어왔고. 자, 보다. 경원이. 네. 오케이. 도윤이. 예. 그다음에 정규가 안 왔나? 정규 없니? 정규 동결입니다. 오케이. 준영이. 언냐. 그다음에 장훈이 들어왔나? 장훈이가 안 비네. 보자. 장훈이가 들어왔나 보자. 네, 장훈이가 안 보이네. 안 들어와. 장훈이가 안 보인다 지금. 연락 좀 친구 되면은 좀 들어오라 그래라. 성준이 들어와 있다. 성준이 들어왔고. 송민준이.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언냐. 반가워. 방금 장훈이 목소리였나?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장훈아 그래 반가워. 예. 장훈이 목소리 같네. 근데 이름이 왜 안 뜨냐? 장훈이 이름이.
있다. 저요? 장훈이 인대염 해놨네. 오케이. 장훈아 봤다. 확인했다. 그다음에 이창민이. 예. 오케이. 들어있다. 오케이. 그다음에 지준영이. 준영아 들어왔나? 예. 오케이. 그러면 거의 다 확인 다 됐네. 출결 다 확인했습니다. 10번 정규 빼고. 정규 어디 아프구나. 코로나는 아니겠지 이제? 자, 잡아가야죠. 여러분들 어때? 집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하니까 어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렇지? 네. 좋은 점이 더 많나? 마음 좋아요. 할수 있. 안 좋아? 좋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앉아 있는 자세 있잖아. 앉아 있는 자세 중요합니다. 이 자칫하면 그 척추 측만증이라 해가지고 이 허리가 뼈가 휘어지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 자세를 잘못하면. 그다음에 엎드려서 보게 되면은 눈의 초점이 좌측 우측이 다르면은 난시가 걸리기 쉬워. 그래서 수업을 하더라도 조금 지겨운 부분이 있더라도 자세는 좀 가능하면 반듯하게 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미래 건강을 위해서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도 보니까 또 다른 또 느낌이네. 반갑고 여러분도 온라인 코로나 조심하고 지금은 부산에도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거의 뭐 많이 줄었는데 해외 유입 친구들 조금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잘 지내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출석을 다 불렀고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도덕인데, 그죠? 적어도 우리가 도덕을 배운다 하면은 도덕의 의미는 알고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교과서 진도 나갈 때 하기 전에 선생님도 빨리 알려주기도 하고 적어도 우리가 도덕을 배운다 하면 도덕의 의미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서 도덕에 대한 개념 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수업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수업하는 중에 미션이 주어집니다. 초기에 한 번, 가운데쯤에 한 번, 말 끝에쯤 한 번, 미션이 3개가 주어지는데 문장으로 연결되는 미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오가 수박을 3통 먹었습니다. 사과를 10개 먹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가 초, 중, 종에 해당하는 미션이다. 여러분들이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하는 부분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폼 알죠? 구글 폼에 그 미션을 내가 제시를 하면은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나 그걸 못 들었다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안 들었다는 걸 되겠죠. 그리고 구글 폼으로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시하면 이 학습터에 가면은 과제가 대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학습터 가면 파워포인트와 그다음에 그 과제를 구글 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답을 매기면 통계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열심히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확인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답변을 올리는 자료가 여러분들 쌍방의 수업에 있을 경우에는 수행평가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죠? 답변 올린 것 중에서 여러분 열심히 한 부분에는 수행평가에 개별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할 테니까 생활기록 올릴 때 열심히 좀 잘 적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팅창을 좀 많이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채팅에 답을 좀 자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채팅창에 자기가 뭐 간단하게 네 하는 답을 한번 좀 올려줄까요? 지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채팅창에. 오케이. 동현이. 네. 또. 채팅창으로 이제 활용할게. 음소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 음소거는. 조금 잡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도 착하게들 다들 조심해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네요. 네. 답변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3학년들은 보니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이제 기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씩 뭐 선생님도 그렇고 내가 오류가 좀 일어나긴 하던데 그런 부분은 기계적인 부분에 다루면서 좀 스트림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덕 수업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도덕의 의미가 뭔지. 자. 자, 채팅창으로 답을 좀 해주세요. 이제는. 자, 파워포인트를 좀 띄웁니다. 자, 파워포인트 뜨죠? 네, 뜨고 있습니다. 아, 떴습니까? 네, 화면에 보이네요. 네, 오케이, 보입니다. 답 고맙습니다. 문숙이, 답 좋아. 바로 피드백 좀 해주세요. 자, 내가 생각하는 도덕이란, 여러분들 채팅창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이 뭔지. 민철이, 와, 바로 답 바로 나왔겠다. 민철이 도덕 1학년 때 도덕 누구한테 배웠어? 어? 도덕 누구한테 배웠노? 오. 그래, 고마워, 민철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고 민철이가 답을 바로 올렸습니다. 빙고. 어우, 맞습니다. 또 다른 친구. 도덕하면 생각나는 것. 자, 우리가 도덕은 어떠한 답이든지 괜찮습니다. 장난삼아 이렇게 수업을 흐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답들은 무엇이든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도덕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 틀린 거하고 다르다는 의미는 다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따라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자기 신념대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무조건 이것이 옳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대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겁니다. 어떠한 답이든지 좋습니다. 사람 된 돌이, 장민이는 사람 된 돌이라 올린다. 네, 맞습니다. 또 도덕하면 그냥 떠오르는 거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 준영이 빙고. 문숙이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기도 합니다. 선생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지만 때로는 솔직히 한 번씩은 좀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예의, 이해, 배려. 호영이는 그렇게 또 이야기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편안하게 답해야 됩니다. 웬만한 거는 거의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자. 예절, 그죠? 예의, 예절. 양심이 나왔네. 양심이 안 나왔네. 자, 도덕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양심이 있습니다. 이 양심은 자, 독일의 철학자,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고?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칸트. 자기 자신의 삶을 워낙 규칙적으로, 너무나 규칙적으로 행동했던 그 철학자가 칸트인데, 얼마나 규칙적이었느냐? 자기가 지팡이를 또 가지고 산보라는 시간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강의하는 시간, 자기 비서, 수행 비서와 같이 산보하는 시간이 항상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칸트가 그 지역을 지나가면은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칸트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규칙적인 사람이 칸트입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칸트가 철학자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철학 학도로서는 넘어가야 되는 큰 산맥 중에 한 산맥이 칸트라고 해요.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이라는 그런 유명한 책을 남기기도 하고요. 윤리학을 한다면 반드시 칸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의 비문에 그 묘지 앞에 비문에 이런 식으로 적혀가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궁금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하늘에 총총 떠 있는 저 별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늘 살아있는
양심이 있다는 것이 궁금하다. 이 칸트의 비문에 있는 이 짧은 그 비문이 철학자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을 여기에 다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저 별이란 건 뭐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근본은 어디에서 받고 무엇에서 비롯됐을까? 라는 질문. 다음에 이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서의 이성각 또는 인간에서 다른 동물이 갖고 있지 않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이게 궁금하다는 거지. 또 하나는 늘 살아있는 양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 항상 궁금했다. 이걸 평생을 탐구하고 노력하고자 했던 철학자가 바로 칸트이다. 칸트 말하는 양심.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선, 어떻게 하면 착한 걸 알지? 선도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그다음 배려, 아까 중에 호영이가 그랬지? 이해, 예의, 배려, 그 안에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질서, 규칙적으로 지켜야 될 질서들 여기에 해당돼요. 도덕에 해당되고 겸손, 그다음에 정의, 정의로움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우리 마지막에 정의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사회생활을 할 때 법이라 그러죠. 법. 마지막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 법이라는 거지. 법에서는 항상 그 디케의 여신상이 가지고 있을 때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 책은 법전이고 그다음에 칼이란 것은 잘못된 것에 대한 단죄라는 것이고 눈을 가리는 이유는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또 이 그 법원 앞에 가면 디케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죠. 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공정하게 뭘 일을 처리하겠다는 그 개념에 법원 앞에 가면 그 법원의 앞에 그 사진, 그림이나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보면 항상 그것이 저울이 들고 쓰이는 것이 보입니다. 왜? 항상 공정하게 처리한다. 정의로움이란 것은 바로 그런 것이란 거죠. 정의. 또 효도를 뺄 수가 없죠. 효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효도도 뺄 수가 없습니다. 소리 들리죠? 여러분들 소리 들립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도덕하면은 매너, 오케이. 그런 것도 다 도덕에 해당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도덕이란 말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동양에서는 도덕을 뭐라고 표현하고 서양에서는 도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또 들어봅시다. 동양에서는 유교를 창시한 80% 이상이 도덕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이야기하세요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우리나라에서는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도덕하면 떠오르는 사람 이야기해보세요 하면 80% 이상이 공자를 이야기합니다. 자,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릴 때 도덕적인 인간을 이상적인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또 노자장자, 노자가 이상적을 표현할 때 도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에토스라 표현을 하고 라틴어 표현에서는 모레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자 윤리학을 감옥에 필로소피 하면 철학이듯이 윤리학은 ethics 끝에 앞에 대문자의 끝에 s 붙이는 경우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 감옥을 이야기할 때 ethics 윤리학이라는 것은 그리스에서 에토스에서 유래해서 이 ethics가 됩니다. 사회적 당위성을 표현하는 학문적인 측면을 표현해서 윤리학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도덕이라고 표현할 때 도덕 감옥이 도덕이죠. 고등학교 올라가면 윤리, 중학교는 도덕이고 어린 아이 때는 바른 생활이라 표현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학교 때 시절에는 도덕 과목이라는 것은 모럴이랍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과 습속에 포함해서 규범, 도덕을 모럴이라 한다. 이 모레스라는 번언에서 모랄, 도덕이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영어로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습속, 몸에 받아들여서 익혀져 있는 나의 성품이 고정된 것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 덕,
한자어에서 왔죠. 이 도와 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동양에서의 글자 한자이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도덕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과 넓은 의미의 개념. 뭐 쉽게는 내가 넓은 의미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반대적인 일반적인 것을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뭐 좁은 의미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되겠습니까? 네. 자, 도라는 것은 아까 누가 대답했노? 보자. 아까 중에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바람의 행동, 종기. 준영이도 그렇게 대답했고 살아가며 지켜야 될 최소의 의무라고 민철이도 이야기했고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이 도라는 건 단순한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은 뭐예요? 인간의 도리랍니다. 도리. 그죠?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도다. 그러면 덕은 선을 실현하는 항상적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실천으로 옮겨서 그것이 그 자신의 성품이 된 것을 말합니다. 덕이란 것은 이 사람이 착하다 이랬을 때 어느 한 행동만 보고 착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꾸준히 이 사람의 몸에 배어서 성품으로 나타났을 때, 즉 도덕이란 용어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를 다해서 행동으로 나타내서 그것이 성품으로 나타난 것을 도덕이라 한다. 좀 더 간단히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도덕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인 좁은 의미에서의 도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맞습니까? 예. 좀 이해가 되면 채팅창에 글을 올려주세요. 여기서 자 이제 미션 나갑니다. 미션. 미션이 뭐냐? 미션은 철수입니다. 철수. 됐나요? 초, 중, 종에 이제 철수입니다. 철수. 미션 중에 하나. 자, 그 다음에 다시 수업 들어갈게요. 고마워요. 이해된다 해서. 그래서 도라는 것은, 자, 이거다. 우리가 자식된 도리는 뭡니까? 자식된 도리가 뭐예요? 답안 줘. 자식된 도리가 뭡니까? 그렇지. 다 바로 올라오네. 효도다. 맞습니까? 자식된 도로는 효도인데, 우리가 당연히 자식된 도로 효도를 해야 한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뭐를 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그렇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죠. 바로 도가 자식된 도리로서 효도를 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측면이라면 덕이란 것은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했을 때 도덕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의 의미입니다. 호영이하고 문숙이 답 다 잘 어울린다. 고맙습니다. 민철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의 도덕의 개념. 혹시 이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을려나 모르겠네. 넓은 의미의 도덕의 의미를 내가 쌤 이야기했을 건데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제 3학년 되면은 이 정도의 의미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넓은 의미의 도의 개념이 뭘까? 넓은 의미의 도의 개념은 도와 덕을 합친 거리 도덕인데 넓은 의미의 도의 개념이 뭘까요? 오! 빙고. 호영이가 뭐라 썼는지 알아요? 우주, 만물, 천지를 표현했습니다. 정답입니다. 호영이 1학년 때 누구한테 배웠어? 도덕. 잘 배웠습니다. 자, 우주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주. 무엇을 우주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우주라고 그러죠?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아울러 우리는 우주라고 합니다. 맞아요. 무한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다 아울러서 우주랍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이 우리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없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더라도 정말로 이 우주에 있는 진리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우주란 것은 그만큼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말과 걸러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는 건 말과 걸어서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주 속에서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달리 말하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얼마가 안 됩니다. 이 우주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한 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합시다. 뭐라 표현할까요? 한 글자로 뭐라 표현할래? 이 우주에 존재하는 아는 건 모르는 건 모두 다 포함해서 한 글자로 표현하죠. 한 글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자어로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들어도 됩니다. 약속을 하죠. 우주를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우주로 했을 때 이 우주 존재하는 만물,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한 글자로. 신, 방금 신이라 이야기했는데 God, G-O-D, God라는 것은 서양정에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시적인 개념을 신으로 그는 서양적인 사건, 인격적 신을 부여를 해서 God, 신의 개념을 표현해요. 유, 홍제는 유로 이야기하네. 옳지. 유다. 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됐어. 일출자, 플로티누스의 일출자부터 시작해서 그것서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 점에서부터 하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념. 모든 걸 다 뭉쳤다 해서 하나의 개념이다. 유, 오케이. 그 다음에 심. 모든 핵심에 들어서 한 글자로 심이라 표현한 사람이 동양하게 있습니다. 심이라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왕양명이는 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예. 미란 것은 어떤 미를 말하지? 홍재야? 아름다운 미란 말이야. 오케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아름답다. 그래서 미로 표현해서 하자. 그래도 돼. 좋아요. 또 다른 사람 한 글자로. 우리 수업 배우는 게 뭐고? 힌트. 수업 배우는 게 있잖아 지금. 덕. 민치는 덕이라 표현했는데 덕 말고 남은 거 하나 남은 거. 그렇지.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라는 것은 우주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한 글자로 이루어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도라고 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를 논할 때에 이 도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무한하니까. 어느 누구도 뭐라고 알지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라서 도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분분합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를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다가 도에다가 덕을 붙일 수 있다 없다 그런 논란도 제기가 됩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끝도 없고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단락을 지어서 도라는 것은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의 이치적인 개념을 도라고 하자. 동양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다. 되겠습니까? 거창하지요? 예. 도덕의 도의 개념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덕이란 것은 뭐냐? 그런 도가 어떤 하나의 존재에 머물러 도를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달리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주 속에서 은하계 속에서 태양계죠. 이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와 목도천에 맞습니까? 지구 옆에는 뭐가 있어요? 위성인 달이 있어요. 달이 없으면 우리 지구가 어찌 될까요? 규칙이 깨져버립니다. 그래, 칼 세이건은 우리의 우주를 코스모스, 질서 잡혀 있는 무엇이다. 이 태양계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지, 지구가 요 순서대로 있고 자전을 하면서 뭐하죠? 공전을 한다. 자전을 하면서 음양인 낮과 밤이 생기고 공전을 통해 갖고 우리 뭐 북반구에서는 사계절이 생기는 거죠. 사계절이 생기고 자전 공전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행성과 위성들이 마치는 규칙적으로 돌아간다. 즉 도라는 것은 이 우주가 만물이 어떤 법칙이 있다면 그 법칙대로 실제로 작용하게끔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덕이다. 이 도와 덕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이 그 역할대로 작용을 해서 돌아가는 것을 도덕이란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도덕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도덕을 배운다면 일반적인 의미의 도덕도 알아야 되겠지만 반드시 넓은 의미의 도덕도 적어도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되겠죠? 예. 자, 대표적인 학자로서 일반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는 공자를 대표로 하고 넓은 의미에서의 그 도덕적인 의미는 노자를 대표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도덕이란 표현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도덕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넓은 의미의 도덕을 이해하자면 노자 도덕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노자 도덕경의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노자 도덕경 하면 뭡니까? 노자 도덕경. 네. 자, 이 노자 도덕경에 관한 설명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영상이 좀 깨져 있어서 여러분의 내가 이 학습대에다가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하세요. 네이버의 희노애락이라는 탭에서 막 간략하게 나온 부분을 추천해서 뽑아낸 겁니다. 자, 선생님이 왜 노자 도덕경을 이야기하느냐?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을 바꿨던 3가지 책을 꼽아라. 이라면 선생님은 노자 도덕경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20대 초반에 선생님은 이 노자 도덕경을 읽고서 조금 사실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아서 선생님 삶이 크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오만했고 방자했고 아주 그랬었는데 노자와 장자를 접하고 나서는 아하, 내 자신을 새롭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한 26, 7년 동안에 이 금정중학교에서 도덕을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이제 하나는 군에 제대했고 하나는 군에 있긴 한데 27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노자의 도덕경을 한 번도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첫 시간에는 도덕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고 과제를 내주고 설명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3 정도 되면 노자의 도덕경은 1장부터 81장까지 약 5,000원 글에 해당되는데 이제는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여러분. 또 쉽게 설명도 잘 돼 있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번 중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3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노자 장자의 그런 개념들 책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자와 같이 하고 생각을 하는 데서는 노자같이 생각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이해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 이 노자가 그 국경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윤유라는 그 앞에 그 경계선은 경계병에 잡혔거든요. 그래서 노자가 저걸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마침 그 경계병을 치는 친구가 노자를 알아본 거예요. 아, 선생님 저에게 제가 번외를 드릴 텐데 국경 넘어가고 드릴 텐데 대신에 제가 마음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글을 좀 적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평생으로 내가 제 지침을 쓰겠습니다 하고
이제 말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1장부터 81장까지 5,000원에 달하는 그 글을 쓴 것이 도덕경이다. 그래 국경남아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입니다. 썰. 노자의 도덕경을 한 사람이 썼다 아니다 여러 사람이 썼다 그것도 분분합니다. 그 기간도 사실은 길고요. 여러 가지 뭐 노자가 오랫동안 살았다 양생법을 통해서 오랫동안 있는 학자들마다 좀 분분합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좀 그 불합리적인 게 좀 있고요. 약간 미지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책은 남아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자 도덕경의 첫 장 1절이 어찌 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까? 누가? 한번 읽어보자. 한자 한번 읽어보자.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겁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도의 개념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우주 만물, 눈으로 보고 우리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있는 도를 우주 만물을 우리가 글자 이 도로서 표현을 할 수 있다지만 정말로 정작 우주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도를 늘상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항상 늘상 그러한 도가 아니다. 자, 말과 글로서 표현이 다 될 수 있다 없다. 도라는 것은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구절로부터 시작됩니다. 노자 도덕경의 이 첫 구절에서 여기서 끝을 맺고 뒤에 글이 없다고 하면 나는 선생님은 그것이 더 좋다라고 느낀 사람 중에 한 사람. 뒤에 건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냥 방편. 여 도가도 비상대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다 들어가 있다.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뒤에 좀 더 설명해서 명가명 비상명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 검정이죠. 검정. 우리가 학교가 검정이제. 검정중학교가 역사가 어찌 됩니까? 여러분 역사가 어찌 되죠? 답변이 안 올라오노. 역사 어찌 됩니까? 100년 넘었습니다. 100년 넘었습니다. 114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검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선배들한테 들었거나 부모님들한테 들었거나 내가 알고 있는 이전의 어떤 어느 부분. 근데 미래의 우리 검정의 모습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선생님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 검정을 다 알아요 몰라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맞지? 우리가 검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검정의 과거와 검정의 미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검정이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말하는 검정이라는 것은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어느 일부분의 검정을 가지고 그것이 모두의 검정이라고 다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말을 할 수 없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친구도 마찬가지다. 어떤 친구 홍길동이라고 친구가 있다. 우리가 홍길동이를 이야기했을 때 내가 봐온 홍길동 모습에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 모습이 있는데 이 미래의 홍길동 모습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다 모릅니까? 미래 거를. 나도 모르는데 내 미래도 모르는데 그렇죠. 남의 미래를 어찌 압니까? 그런데 이 홍길동이는 과거 또는 부모님에서부터 그 조상들부터 이어받아왔던 그 인자에 있어서의 그 홍길동이가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난 모습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모습도 모른단 말이야. 이 홍길동이의 전체적인 모습을 마치 내가 보고 알고 있는 이 홍길동이를 가지고서 제가 홍길동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홍길동이라 말을 할 수 있다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다 치더라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몇 년 보도 안 해놓고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의 모습이나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느냐. 우리는 그런 오류와 착각을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지금은 좀 다소 여러분들에게부터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친구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참을성이 더 많은 것이고 다른 누구보다도 포용력이 넓어서 웃고 있는 그 모습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그런 넓음을 내가 속이 좁은 사람은 그 넓음을 모릅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열린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요. 열린 사람은 닫힌지 열린지 알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웃어주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닫힌 사람은 쟤는 뭔가가 뭘 몰랐어. 아닙니다. 열려있는 사람들은 닫힌 마음을 이해하지만 닫힌 마음을 열린 사람은 모릅니다.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몰라요. 마치 그런데 우리는 몇 번 보고 그 사람이 어떻다. 단정 짓는 이런 오류를 범한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고 함부로 남을 어떻다 저렇다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누가 누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함부로 평가하지 말자. 이 노자의 도덕경을 이해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 안 합니다. 이 우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좀 안답고 조금 내가 이 친구보다 뭐 낫다고 자기를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스트, 자기 잘난 맛에 빠지지 않는다. 겸손할 수밖에. 이 우주 속에 나의 존재를 안다면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학문하는 모든 학자가 천체를 하든 물리학을 하든 무엇을 과목을 하든 이 과목에서 어느 부분에서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일부분. 알만 알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아시겠죠? 된 사람이란 것은 바로 물론 공부도 잘하면 좋죠. 모든 게 잘하면 좋은데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노자 도덕경이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다. 이게 1장에서 시작된다는 거.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학습도 게시판에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 학습도 가서 미션 답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래에 있습니다. 제8장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 소리 들리나요? 초선의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소 고기여도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하니 그러하기에 도에 가까운 것이다. 어선지 심선현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우 삶에서 낮은 곳으로 처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짐으로 사귀고 믿음직한 말을 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바르게 하고 일을 하며 능력 있게 하고 움직일 때 때를 가릴 줄 알고 다투지 아니하니 허물이 없더라는 노자 도덕경의 상승약수의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이 상승약수였던 개념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마음의 어떤 평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상승약수의 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이 도덕경 중에 일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상선의 8장 중에 상선 약수 많은 주옥과 같은 그런 글 중에서 일부러 뽑은 겁니다. 물과 같아라. 물이란 것은 향내도 모양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무색무취죠. 동그란 그릇은 동그란 그릇대로, 네모난 그릇은 네모난 그릇대로 자기 자신을 싸우지를 않고 남과 싸우지를 않고 그 그릇대로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한 물이란 것은 항상 평등하려고 높이를 항상 같이 하고 항상 하염없이 어디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죠. 항상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결국에는 뭐를 이룬단 말이에요? 바다가 이루어져 있다. 모든 걸 포용하는 바다가 되겠다. 최고의 선은 뭐와 같다? 물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우리 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54번째 생일을 맞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물처럼 이롭게 살라며 본인이 직접 쓴 상선 약수 휘호를 선물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휘호 옆면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름을 한자로 오파마라고 적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사의 뜻으로 이례적으로 백악관 홈페이지에 상선 약수를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고 이제 종이 쳤네요. 예. 여기까지 상승약수인데 이 학습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답 쓸 수 있는 그 폼이 구글 폼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거기 답변 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미션 누가 수박을 두 통 먹었습니다. 다이 되겠죠? 미션에 맞춰주고 점심 맛있게 먹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공자하고 노자를 비교하는 부분에서 자기 생각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서 가자. 좀 정리를 좀 하고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고마워.